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12일 목요일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어제 것이고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것이 오늘 거예요. 오늘 대부분 빨갛게 됐죠. 그래도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 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팽이 그래도 나스닥을 좀 이끌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꼭 이른 날 눈에 확 띄는 게 저쪽이죠. 컨슈머 디펜시브 그쪽에 있는 주들 커스코나 월마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오늘 하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은요, 잡레스 클레임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실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건데 마켓에서 받아들인 거는 그냥 마켓 슈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깨 이렇게 들고 미국 사람들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뭐야? 이런 거죠. 잡레스 클레임은 계속 떨어지는데 마켓은 그렇게 조금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표현이 지금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이자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TLT라고요. 20년 이상 되는 트레저리 본드에 대한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번드의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번드를 더 많이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자가 낮으니까 번드를 발행해서 자기네들의 캐시 리저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마켓에 보면은 좋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가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차트가 횡보로 가다가 보합세로 가다가 갑자기 쑥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부 시간으로 12시, 서부 시간으로 9시쯤 돼가지고 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연방준비위원회 회장 파웰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리커버리는 잘 되고 있는데 뭐 좀 평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켓이 쭈르르륵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어요. 파이자에서 백신 얘기를 한 것이 좋은 뉴스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티뮬러스 패키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돼야지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바이러스라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건 준비되어 있다. 바이러스만 어떻게 컨트롤이 되면 경제는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비드 19 케이스가 미국 내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락다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락다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혹시 락다운을 하더라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큰 패닉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항상 아시다시피 사랑도 첫사랑이 임팩트가 크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좀 쉐이크업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쉐이크업은 있지만 그렇게 지난 3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 메이어가 땡스기빙 때 좀 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 락다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집에 있으라고 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어드바이저리. 그리고 오늘 EB 발표가 있었죠. 먼저 샤오팽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아마 중국 시간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그냥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 리두 13일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중국에서 발표를 할 거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알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좀 스포일러를 날려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걸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중에 있는 건데 유니티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디벨로퍼 데이라고요. 그런 컨벤션을 하는데 그게 다 온라인으로 돼요. 그래서 아무나 참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1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실적 발표가 오늘 있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지금 금방 나온 뉴스를 보면은 6% 정도 슬라이드 했다 그러는데 내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롱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실적 발표가 떨어진 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게 내용을 보고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미스했다는 거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기대치가 많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오늘 좀 fear가 좀 생겼죠.
주요로 생긴 이유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는 65였고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오늘 거거든요. 57. 그리고 우리가 항상 usually 하듯이 오늘 S&P 500 차트를 한번 보고 어떻게 패런이 움직였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세는 떨어지면서 아마 이 보합세로 가지 않나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새로운 박스를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측하건대는 이제 이 새로운 박스대를 만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제일 건강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3525에서 35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고 컨설리데이트를 하고 상승으로 3900까지 올라가 주는 거, 그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박스를 쳐넣어서 이 횡보를 해야 될 구간을 한번 정해봤죠. 오늘 그 횡보할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 지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네요. 내일 이 박스 안에서 횡보가 되든지 아니면 박스를 벗어나서 이 윗칸에 새로운 횡보 박스를 만들어낼지, 그걸 한번 기대해 보면은 재밌는 관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빅스를 보시면 빅스가 오늘 올라왔어요. 빅스가 25 밑으로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빅스가 25 위로 조금 올라왔어요. 25.35.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스가 상승으로 하려고 그러는 조짐을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빅스가 이렇게 약간 상승 쪽으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 26.7 지지선을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내일 그걸 넘지 않으면은 아마 빅스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변수가 없으면은 아마 마켓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트레저리 본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트레저리 본드를 보시는 게 이제 TLT라는 ETF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번드를 한 15%에서 20% 정도 갖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번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캔들 차트를 보이시는 거, 이게 TLT 그 번드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으로 있는 게 S&P 500예요. 지금 타임 프레임이 1년을 제가 봤는데 거의 이 차트와 약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프로텍션인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 분은 이걸로 해지를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번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내 종목만 보고 S&P 500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 번드에 있는 그 인터레스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좀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거랑 2년 거랑 마이너스에서 그 10년께 2년치보다 아래 있을 때는 크래시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말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미아 테크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달라진 게 있어요. 어제 테슬라가 오늘 마이너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중립이죠, 거의. 그러니까 오늘 테크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지켰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언제까지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랑 호텔이랑 크루즈, 기름에 관한 주들이 지난 백신 성과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보고 있어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 된 것 같고요. 비행기랑 기름은 약간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도 마찬가지고요. 회복하는 순서가 호텔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행사들 회복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주 같은 거 혹시 중단기로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호텔 쪽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호텔 종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주말에 한번 올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새로운 종목을 항상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관심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PDD 같은 거 날르니까 나 이거 살걸,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와치리스트라는 거를 놓고 항상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와치리스트 볼 때도 그냥
막 담아두지 마세요. 막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보시는 앱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나름대로 노트를 좀 해놓으세요. 나름대로 엑셀이나 뭐 구글 스프레드शी트 같은 데다 넣어놓으셔가지고 내가 꼭 보는 것들을 공부도 하면서 일주일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더 빨리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와치리스트를 고르실 때 그냥 한 종목만 고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놨었잖아요. 보면은 내가 줌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줌이랑 상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줌이 독보적인 존재일까? 내가 줌을 고르는 게 맞는 건가? 물론 기업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카운터 파트를 좀 골라가지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많이 리커버가 됐잖아요. 왜 리커버가 될까? 왜냐면 줌을 비교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시스코의 웹엑스라고 있는데 뭐 시스코 웹엑스는 뭐 비교할 것도 안 되고요. 비교 상대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스트롱하게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 좋으신 분은 그냥 줌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카운터 파트를 놓고선 비교를 하면 훨씬 내 와치리스트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론 엔비디아, AMD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 다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자본이 적으시면요. 두 개를 비교하셔서 더 성장성이 많은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JD, PDD 이런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잭마가 요번에 공산당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닥에서 줍는 매수 찬스가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알리바바가 더 힘든 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JD나 PDD 같은 걸 보시면은 PDD는 오늘 엄청나게 올랐죠. JD도 올랐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어떤 게 제일 맞겠다. 그리고 주가 단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주가 단가도 낮은 거와 높은 게 있잖아요. 높은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프로핏 테이킹을 할 때 많은 금액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불짜리가 하나 빠지는 거랑 JD처럼 뭐 80불짜리가 하나 빠지는 거랑 PDD 같은 뭐 100몇십 불짜리가 빠지는 거랑 이게 빠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융통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서 들어가시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마존을 끼시면은 그건 틀린 비교예요. 왜냐면은 얘네 셋은 다 중국 거잖아요. 중국 거는 중국 거끼리 비교를 하셔야죠. 중국 것과 우리 미국 거를 비교하시면은 정치, 문화, 경제 관련된 모든 역학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위나 월마트 같은 거, 추위 요즘에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근데 추위가 어떻게 보면은 애완동물에 관한 거는 독보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월마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립을 했는데 월마트가 이제 폐쇄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러면은 월마트를 한번 비교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월마트로 가는 수도 있고 추위를 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핀터레스트 요즘에 관심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럴 때 과연 핀터레스트가 카운터파트를 누가 있을까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이에요.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딱 와치리스트를 가지면서 와치리스트도 좀 내로우 다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투자하고 싶은 곳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맛보기로 한 주, 두 주, 세 주 사시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 주, 두 주 사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전략 자체가 큰 종잣돈이 없어서 월급을 가지고 버신 거를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일정액을 투자해 나가시는 그런 달러 코스트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개, 두 개씩 사시지만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잣돈이 있으신 부분은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나눠 가지고요 그냥 사세요. 이거는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치 않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확실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큰 그림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매일매일 보면서 하루 한 개, 그 다음날 두 개, 그 다음날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들어가고 한 분기, 두 분기 후에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면은
재투자를 하죠. 제가 여기 이그젬플이 뒤에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하나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연말 되면 선물 엄청나게 사거든요. 미국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라. 그래서 리테일 ETF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물론 지금 커스코나 월마트나 뭐 타겟이나 베스트바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은 벌써 있으시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종목이 없고 중단기로 수익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리테일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all in, all out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프로핏이 생겼을 때 조금 빼주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ETF가 있는데요. 아이바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RTH라는 거랑 그 다음에 XRT가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달러 사인을 해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바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커머스 관계된 걸로 묶어놨기 때문에요. 일종의 고성장주만 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퀘어나 페이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서치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고, 그 다음에 RTH 같은 거는 마켓 캡이 큰 것들, 아마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RTX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리테일 있죠. 브릭앤모터 샵들, 그러니까 진짜 빅박스 스토어, 진짜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스토어들, 그런 것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리턴은 적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도 적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성장성을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캔들로 나와 있는 게 아이바이 이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있는 게 RTH, 그 다음에 그린이 XRT. 그럼 보면 성장성이 밑에서 보면은 1년 차트를 봤을 때 20%, 28%, 103%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춰가지고 한번 뭐 중단기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쁜 초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에 몰려서요. 너무 늦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빨리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만약 하시고 싶으시면은 곧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스탁, 이거를 한 거예요. 스탁 투 워치. 지금 DKNG랑 파슬리를 보는데요. DKNG는 우리가 많이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성장 포텐셜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계속 장애물이 되고 있죠. 일단 DKNG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틱톡과 관련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틱톡의 오늘이 데드라인이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앱도 다운로드 더 안 되고 서비스를 이제 점점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날의 데드라인인데, 지금 DOJ에서 일단 그거를 익스텐드를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틱톡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틱톡이 다시 미국에서 살아난다, 그럼 파슬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파슬리를 제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저번 때 30%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떨어질 때 조금씩 계속 모아놨어요. 그게 이제 벌써 올라와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투자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중국 자동차부터, 뭐 어차피 샤오팽은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보지 않겠어요. 지금 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돼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될 거라 예측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간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주가 되니까 샤오팽은 일단 이렇게 빨리 보고, 리가 오늘 밤에 중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밤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리도 뭐 특별히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닝 리포트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닝을 보고요. 지금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17일날 발표했는 니오는 그나마 계속 안정적인 주라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 니오가 이렇게 해서 일종의 불플래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좀 그 폭이 이제 조금 작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 쫙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니오 자체도 이제 패런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패런, 이런 걸 봤을 때 니오가 지금 뭐 오버프라이스 된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점점 어떤 자기만의 패런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이 RSI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RSI가 또 최고점에 올라오려고 그래요. 저번 때 기억하시죠? 최고점에 올라오면은 어느 순간 한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에는 17일날 발표면은 그러면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오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저번 9일날 큰 벼락을 한번 맞아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41.8, 41에서 좀 지지선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21선 평균선보다 위고, 그리고 지금 42.6 정도를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뚫으면은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추세가 보이고요. 41을 뚫면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41을 놓치면은 아마 39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횡보할 수 있을 것 같은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너무 이게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근데 오늘 최고를 쳤다가 쭉 빠졌죠. 오늘 최고를 쳤다 쭉 빠졌는데 그거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지금 가가 15불대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15불대면은 요 정도, 15불대면 요 정도죠. 예,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불 사이를 아마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훨씬 좋죠. 여기서 한 단계에서 올라왔고 또 크게 올라오는데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크게 올라왔지만 중간에 갭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 좋죠. 14에서 15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생기면은 이 회사가 더 건강해지는 거니까 좋죠. 그리고 줌을 한번 보면은 줌도 지금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오늘 제가 보는 상승 트렌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트렌드고요. 지금 51선도 이제 뚫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세지면 세질수록 줌은 더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줌에 대한 거는 확신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펠라톤도 비슷한 추세죠. 지금 펠라톤도 오늘 또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하락 지지선을 제가 거놨잖아요. 그 지지선보다 위로 갔기 때문에 좋은 그런 그림이 보이네요. 구독자 리퀘스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Z부터 ZG나 차트는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구독자 리퀘스트는 저는 기업 분석이나 그런 거 없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보이죠. 지금 만약에 110을 뚫는다면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예요. 지금 모멘텀도 50보다 위에 가 있고, 지금 맥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운됐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10을 지켜보시면은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평균선을 보면은 조금 상승이 몇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승 내지는 횡보가 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제대로 상승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110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텔레덕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점을 연결을 해보면 오케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176이 지지선이 되었고, 그 지지선을 치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딱 맞았고,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텔레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한 번 더 오늘 테스트를 한 건데, 오늘 187 테스트 한 거는 되게 괜찮은 그런 무브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자체가 상승으로 가져주는 그런 오늘 컨퍼메이션이 됐어요. 오늘 상승 컨퍼메이션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있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상승으로 갔다는 게 이제 상승 컨퍼메이션이 됐어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 캔들이 되게 얇잖아요. 얇다는 거는 지금 이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아직은 한번 하루를 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봐서 이게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은 계속 상승으로 올라가서 205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지지선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아마 이 187에서 186 사이에서 횡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AMWL, 텔레덕이랑 좀 비슷한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차트 분석이 안 되는 주예요. 지금 IPO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텔레덕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텔레덕 가는 길이랑 비슷할 거예요. 일단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상승 모드로 갔어요. 상승 모드로 가고 지금 21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고, 어쨌거나 이 지지선을 유지시켰으면 좋겠네요. 일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었어요. 지금 이것도 맥디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빨간 게. 그러니까 상승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Berkshire Hathaway,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용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독자님이 좀 봐달라 그래서 차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차트를
집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고점이잖아요. 지난 1년 최고점을 보면은 229.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고점 컨솔리데이션, 고점 컨솔리데이션, 하락 컨솔리데이션, 상승 컨솔리데이션, 하락 업, 갭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보고 있죠. 근데 벅셔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워런 버핏보다 잘하겠어요? 워런 버핏이 잘하잖아요. 220이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아마 바운스하고 다시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이게 좋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 펀드를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계속 자잘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는 한번 이렇게 올라서면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워런 버핏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one more thing. 미국 아재 스페큘러티브 스탁. 저라고 뭐 스페큘러티브 스탁을 안 하겠어요. 저도 단타로 큰 돈을 벌고 싶죠.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제 포트폴리오의 1% 정도의 자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큘러티브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5종목이 있어요. 셀시어스라는 드링크 회사랑요. 그 다음에 SBE, 그리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나노 디멘션, 그 다음에 텔레덕이 있어요. 보시면은 대략 어떤 식으로 제가 스페큘러티브한 거를 픽하는 줄 아시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 헬티 드링크를 만드는 데인데 거기는 벌써 매출이 있고 그 매출의 성장성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이 또 차트를 보시면은 사무엘 아담스와 약간 비슷한 차트예요. 이렇게 제가 스페큘러티브한 스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투자를 일단 1% 내외로 하고 한 상황에서 실적이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애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스페큘러티브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저의 종목이 되는 거죠.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종목으로 가져갈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SB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 블링크 실적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블링크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SB 같은 경우도 뭐 큰 기대를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계속 이 블링크랑 같이 싱크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를 샀는데 스페이스는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진짜 우주를 가는 거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했는데 야 이거는 그냥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전망은 많은데 언제 좋아질지는 몰라요. 그냥 이것도 그냥 계속 가져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텔레락 같은 경우에는 나노 디멘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오바마 케어나 뭐 바이든 케어나 뭐 그런 게 돼서 좀 독재적으로 돼서 사회주의식으로 되면 강제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전망을 저는 갖지 않아요.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약간 텔레덕은 별로 전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성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웰이었나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텔레덕이랑 아메리칸 웰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마감합니다. 오늘 뭐 주식이 떨어져도 뭐 내일도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주변에 그렇게 뉴스에 흔들리고 주변에 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원칙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그게 더 강한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읽어보고 답을 해드리고 그러려고 노력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빠뜨렸을 때는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실수로 빠뜨린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